방금 이제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팔만대장경은 왜 삼국지나 다른 경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해석이 좀 안 된 건 어떻게 보면 다른 고전에 비해서 그 가치와 생명력이 지금 현 시대에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 너무 주셔가지고 그게 정말 그러니까 단순화하는 작업이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단순화되는 작업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그 8만 대장경 같은 경우는 숫자만으로도 압도적으로 오는 그런 단순화시키는 8만 대장 그러니까 8만 개가 되는 경판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뭔가 제목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것만 나온 거니까 그게 참 그 단순화된 재해석된 과정이 우리가 그걸 이제 생명력이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생명력이 좀 부족했던 거죠. 아무래도 조선왕조가 불교를 배척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조선왕조는 그렇기 때문에 사서삼경 같은 게 왜냐면 사서삼경이란 말은 중국에는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사서와 삼경을 그 하는 거거든요. 사서는 중용대학, 그 다음에 논어, 맹자 이거를 하는 건데 중국에는 10경 그냥 10개의 경전이라고만 하지 사서삼경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왕조에는 꾸준히 그런 고전들을 재해석해왔고 그게 이제 지금의 우리가 남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해석 바톤을 이어가지만 팔만단정경 같은 경우는 그 생명력이 조금 부족했고 이제 앞으로의 세대가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팔만대장경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난중일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순신 장군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활자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난중일기는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게 임진왜란이 임진년에였잖아요. 임진일기, 정유일기 그 해에 그 갑자를 따가지고 일기를 썼는데 그걸 가지고 조선시대 학자들이 난에서 왜 다 난에 썼다 해서 난중일기라고 해서 정조 때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중일기에 대한 어떤 그 프로토타입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료를 다 줬지만 그걸 이제 편찬하고 편찬이라기보다는 그냥 모아놓은 거를 이제 정조 때 난중일기라고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순신 장군은 조선왕조에서 계속 가치와 생명력이 재해석이 됐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후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재해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맥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오래 남을 가치와 생명력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근데 지금 상황에서 좀 소외받는 고전을 내가 어떻게 보면 가치를 넣고 생명력을 넣는 게 그것 또한 우리가 고전을 배우는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래 남을 가치가 있는 것을 고전이라면 고전의 영역이 훨씬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군 생각만 해도 성경, 사사성경, 불경 같은 홀리한 것만으로도 고전이 아닌 걸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도 많은 고전들이 있다. 여기도 정말 책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책을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가치 있게 보고 생명력인 재해석을 불어넣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한 건 고전이 되냐 안 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고서가 고전이 되냐 안 되느냐는 생명력인 나에 달려 있는 거지. 시대에도 달려 있겠지만 나의 주체적인 생명력이 없이는 고전이 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전이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데도 왜 너처럼 고전이란 말이 들어도 쥐가 나는 걸까라는 이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테마에서 우리가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데 왜 고전처럼 말만 들어도 머리가 쥐가 나는 걸까?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선생님 혹시? 우리가 이제 쥐가 난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고전이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데도 왜 머리가 쥐가 나는 걸까? 선입견 아니야? 선입견일 수도 있죠. 고전에 선입견 관념이랑 고리따분 하고 네네네. 오래된 책이고 내가 재미없고. 네 재미없고. 성원이 형은 머리에 쥐가 난다는 건 쥐 안 나보셨어요? 나왔죠 당연히. 왜 쥐가 나죠? 흐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혈액이 흐르지 않으니까. 왜 혈액이 흐르지 않죠? 내가 그렇게 계속 일신의신하고 근육을 깨우지 않으니까 깨닫지 않으니까 머리에
진짜 쥐가 나오면 근데 이게 어떤 머리가 쥐가 날 때 보면은 그 막혀 있는 건데 막혀 있는데 어떤 욕심? 내가 욕심이 있을 때 쥐가 나는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걸 운동할 때. 이루려고 하고 그렇죠. 뭔가 과도하게 하면. 그렇지 달성하려고 하는 그게 그냥 마음이 이제 앞서는 거지. 근데 내 몸은 따라주지 않는 거야. 그때 나오는 반응이 이제 머리에 쥐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게 쥐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주워 듣고 아는 고전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나하고 상관없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막연히 관념이 이제 자리 잡혀 있는 게 나는 성인하고는 거리가 멀어. 고전은 나하고 상관없는 책이야. 딱 이제 뭘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딱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이 나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딱 못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이라는 게 고르타분한 거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고전에서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막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도 고전이라 생각하거든요. 나무꾼이 이제 성실한 나무꾼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이제 산신령할 때 가니까 산신령이 처음에 은도끼를 보여주니 은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금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이제 나무도끼를 주니까 이게 내 도끼다. 그 말이 어렸을 때 뻔한 거 아니야? 되게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와 진짜 정직하게 산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돈에 딱, 그러니까 우리 그 나무꾼이라는 그 이야기가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내 얘기가 앞으로 그 나무꾼처럼 내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은도끼, 은을 모으자면 내 도끼인데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찍어서 문제를 맞춰도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해서 맞추냐, 그리고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얻어 걸린 거 아니야? 한 거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 이런 어떤 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전들이 진짜 나의 삶에서 생동감 있게 넘칠 때가 진짜 고전의 힘을 발휘하는데, 그런 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냥 금도끼 그거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초등학생들도 알걸요? 아는데 그냥 뭐 그거 내 딴 세상 이야기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정직을 지키기가 어렵지. 왜? 그 이야기가 진짜 내 삶 속에서 생명력 있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 주변엔 늘 성인이 있다. 우리가 못 알아차렸을 뿐이다. 사실 고전과 성인은 같이 가거든요. 내가 고전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면 주변의 성인도 당연히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모이신 선생님이나 성모님 같은 저한테는 진짜 모르겠어요. 다른 요일은 모르지만 일요일은 거의 성인에 가까운, 성인의 길을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성인의 길을 가겠다 하는 순간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고전 시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진짜 어느 순간에도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 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찼을 때 막 버스 운전기사가 진짜 자기가 그 순간 그 사람 성인이 된 거잖아. 그다음에 그 사람도 다른 순간 성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인은 항상 늘 있고 그 성인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계속 그러니까 그 물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서도 성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을 발견하려면 뭐 해야 된다? 고전 안에서 공자를 봐야 된다. 그게 곧 생명력이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라고 가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든 사람은 결국 쥐가 나면 어떻게 돼? 죽죠. 사실 쥐가 나면 죽는 거거든요, 이게. 물에 떠 있다가 쥐 나버려요. 그냥 끝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기 속에 있는 거지만 인간은 어디 속에 있잖아요. 물 속에 있든 공기 속에 있든 항상 그 속 안에서 있는데, 그게 한순간 딱 멈추면 쥐가 딱 멈추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근육이.
저번에 북한산 올라가다가 지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침으로 바로 따졌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쥐를 풀어준 사람은 그런 어떤 선생님이랑 또 같이 끝까지 내려와준 스리 누나가 성인이었겠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진짜 그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주변에, 그러니까 사실 책보다도 사람이 진짜 성인인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찾아가서 배우고. 사실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논어라는 고전이 들어온 거지, 고전을 알고 선생님을 봤다? 좀 어렵죠. 무슨 말? 저도 도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중용이라는 걸 처음 제가 2011년도에 들었어요. 그때 그 말을 너무 잘 듣고 너무 저한테 팍팍 꽂히는 게 많아가지고 아 그때 이렇게 살아야 돼. 왜냐면 중용의 첫 마디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천명리 이성이래. 뭔 소리지? 중용이라는 건 가운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데 천명리,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와 과학 문제와 수학 문제를 풀어도 답안지가 있고 해석이 다 됐던 전데, 그러니까 내가 풀지 못해도 답안지를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답도 없고 이해도 안 돼. 그 뭔 말이야? 해서 그 선생님의 그 도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진짜 고전에 많이 심취해져 있으면서 그때부터 사서성경이 뭐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고전이 되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과정 안에서 고전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책이 있는 거지. 이게 반대로 되긴 좀 살면서 좀 어렵다. 그건 진짜 극도의 어떤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좀 이 문장에서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쥐가 난다고 하는 걸 보면 딱 깨달아야 되지만 정화는 아쉽게도 인신공격이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알려주려고 해도 사람들은 야 너 나 무시하지.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렇게 이거 아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도 아까 마지막 말할 때도 뭔가 좀 내가 미신적인 게 있었어.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이게 위로 이게 아까는 제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건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이게 정확한 건 이게 손짓도 다르거든. 프랑스의 국경을 이렇게 넘었는지 이렇게 넘었는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내가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하는 게 한 50은 돼요. 물론 너도 모르지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너는 꼭 그렇게 모르는 이야기만, 니만 아는 이야기만 말하는 거야.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신공격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꼭 있어. 없었나요, 성원이 형 혹시? 저의 지극한 생각, 그러니까 나의 지극한 생각일 수도 있어서. 선생님도 부장이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 대기업의 중요 용역 있을 때 아래 그 어떤 직원분들한테 뭔가 알려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꼭 들리는 말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나는 꼭 선의로 알려주고, 그러니까 나도 알지만, 근데 이게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원래 저는 그게 좀 덜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이게 공부의 쪽으로 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그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걔네들이 너 이거 알아? 해도 그걸 일단 배워야 그 친구한 경지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그게 아는 사람들은 쉽게 안 알려줘. 생각보다도. 근데 이제 선생님의 말을 그렇게 듣고 상처받는 분들이 꼭 종종 계시는 분들, 젊은 친구들 중에도.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게 그에 대해서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제 강의를 듣고 그런 것을 느꼈다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 잘못도 있어요. 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그냥 전달하는 예의 방식이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지만 서로 그 예는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오해를 그러니까 조금 오해를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다는 말을 하지 않아. 오해하셔도 좋지만 그 오해를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항상 늘 저도 갖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